자,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통해서 한국식 휴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을 했어요. 한국식 휴전이라는 것은 53년 7월달 현재 점령지 기준으로 서로 간에 무기한의 휴전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해 있는 지역을 인정해주고 휴전한다는 건데, 이것은 젤렌스키 정부가 만약에 이 제안을 수용했을 때 이러려고 그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싸웠는가라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측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물어보니까 한반도식 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도 러시아와 지금 점령 지역에서 휴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단 중지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 겨울을 넘기는 것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거다라고 봤지만은 지금 겨울이 넘어가고 있는 이 도중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자라는 말은 누구도 못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실각, 푸틴의 노아의 방주, 푸틴의 망명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푸틴이 올 여름에 최후의 승부를 이렇게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 선포를 하고 러시아에서 100만 명 이상을 징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러시아의 내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제한의 징집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러시아 내부에서의 이 내란식 반발이 지금 폭증할 거라고 보이고, 그렇게 사람을 투입한다고 그야말로 고기 분쇄기만 만들 뿐이지 러시아가 전황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거다. 1년이라 그러다가 이제 10년으로 가고요. 그러면 중국이 순식간에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낳게 되고 미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 결국 전쟁에 승리하겠지만 상처만 남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전쟁이라는 것은 해보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하냐. 지금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작년 2월 24일 전쟁 발발 직후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요, 푸틴이 전쟁의 문을 열었지만 닫지는 못할 거고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러시아가 그야말로 러시아의 이 역량이 완전히 밑이 다 드러나 버렸죠. 이제 러시아의 동맹국조차도 러시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조차도 러시아가 차라리 끝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급속히 발을 빼고 있고, 푸틴은 세계적으로 거의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의 군사력과 파워가요, 아프리카나 중동 시리아 등에서 보여준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국력은 지금 망해가지만 여전히 군사적 강국이다, 이렇게 인정이라도 받았을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통해서 러시아가 백인 대 백인 군인으로 붙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중동의 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와 지금 정규전이 붙었을 때 얼마나 다르고 허접한가, 완전히 미천이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라는 정체성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 망가진 국가의 시스템은 전쟁이 끝난 뒤 복구하면 된다. 아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국심을 다시 정리하고 국가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지금 사기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에서 독립해서 91년에 독립공화국을 이루었지만
저 나라가 항상 친러 반러 대립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이 별로 없었고 국민들의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또 영국 등에 보내져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고 국경이 통제된 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젊은 사람들은 이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적 정체성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 의지나 사기가 얼마나 높겠냐는 것은 말할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비해서 지금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전쟁의 이익이 무엇인가? 대러시아 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푸틴의 야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 왜 미국이나 EU나 나토는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는가? 그간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이 프랑스 등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지원하는 척 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러시아 국민들로서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 푸틴은 뭘 믿고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제 이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푸틴이 공격하면 열흘 내에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국가의 이 통제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군사 시스템도 붕괴될 거라고 봤는데 붕괴되지 않고 버텨내서 위기를 넘기니까 이제 외부의 지원이 쇄도하고 이제 외국의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러시아를 본토까지 때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어느 순간엔 진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푸틴은 완전히 미천이 드러나고 그의 오판이 엄청난 지금 전사자를 낳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해외로 도주하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이 부족한 러시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고 올해 세계적 경제 불황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역량을 거의 소모시켜 버릴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푸틴이 출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도 어차피 우크라이나라는 이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걸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이 이걸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가 살아나면 아마 이 바이든은 미국의 역사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월남전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평가받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자기 임기 내내 우크라이나에 고호를 할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도 우크라이나의 성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대한 세계 경제 위기가 전쟁 한복판을 관통을 이제 오래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데 제 시각을 보태자면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시 경제화되어 있고 원조 경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제한전으로 가다가 이제 전면전적인 소모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지고 있다는 게 과연 러시아의 경제 붕괴가 오면 용납이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제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묘자리를 골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은 좀 더 둘이가 팡팡하게 싸우다가 이 도네츠크 주에서 러시아가 밀리고 그러면서 자포리자 주에서도 밀리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크림반도와 로스토프 지역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현상이 이제 반토막이 나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끊기면서 두 동가리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급속히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지금 소모전에 끌어넣고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을에서 엄청난 상방 피해를 각오하면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흐무트와 이 솔레다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스탈린그라드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모전에서 러시아의 인력 장비가 소모되고 난 뒤에 독일군이 되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군이요. 2차 대전 때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올 봄에 전황이 러시아에게 극히 어둡게 무너지며 러시아가 전선에서 상당히 깊게 퇴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항복성 협상이 재개되고 푸틴의 위치는 급속히 흔들리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날 때 푸틴은 실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